자, 그 다음에 세법 공부 방법이에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세법이란 과목이 굉장히 양이 많고 굉장히 방대하고 양이 방대하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휘발성도 강하고 굉장히 힘든 과목이라고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몰랐던 분들은 공부하게 되면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쉬운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결국 이 세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극복이 돼야지만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고 하는 이런 고급 자격증을 내가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세법이 관건이에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 내용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 일반적인 공부 방법은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죠. 야, 예습을 해야 된다. 예습.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잘 들은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법은 예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습은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하려면은 이제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1, 20분 정도 이번 수업 들어가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책 교재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는 건데 별로 도움 안 돼요. 여기 막 외국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적혀 있지만 해석이 잘 안 돼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습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예습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 요거 수업 시간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다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은 오늘 공부한 내용은 내가 다 이해해 버리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수업 잘 들어야 되는 것은 필기를 또 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제 판서 내용이 좀 많거든요. 판서 내용이 많은데 필기를 좀 잘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필기는 본인이 직접 필기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긴 한데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이게 필기하다가 수업 내용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필기 막 하다가 뭐지? 이러고 다시 또 이제 다시 듣기 하면 되긴 하지만 자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기 노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교재로 해서 따로 나오거든요. 제가 만든 그 필기 노트, 그 색깔 막 여러 가지 색깔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인디자인 작업 해가지고 글씨체도 이쁘게 해가지고 필기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필기 노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그 교재랑 같이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복습. 수업이 별표 하나짜리 하면은 복습은 별표 3개짜리예요. 별표 3개짜리. 이렇게. 복습 진짜 중요합니다. 복습은 원칙이 있어요. 복습 원칙. 복습은 수업을 듣고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복습은요. 수업 시간에 최소한 60%에서 70%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복습할 것.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최소한 60에서 70%를 투입해 가지고 복습할 것. 두 번째는 당일날 복습할 것.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다면 이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본인께 되기 위해서는 복습을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법은 양이 많고 휘발성이 강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날 복습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복습하잖아요. 수업을 딱 듣고 이해를 했으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면서 복습을 교재 내용이라든지 이런 필기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쭉 하고 거기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풀지 않았던 문제라도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다시 쭉 풀어보고 하는 복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날 복습을 하지 않잖아요. 다음날 복습하게 되면 하루 자고 딱 일어나죠.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해했는데 그 이해한 내용의 절반이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죠? 절반이 날아가요.
날아가기 전에 빨리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기 걸로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일날 복습해야 됩니다.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수업 듣고 필기 한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해한 거 하룻밤 자면 절반 날아가고요. 그리고 또 하룻밤 자면 그 절반의 절반이 또 날아갑니다. 휘발성이 그만큼 강해요. 날아가기 전에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당일날 복습합니다. 당일날. 근데 일이 있어가지고 당일날 복습 못한다.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수업을 들은 그 줄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 줄을 넘지. 당일날 해야 되는데 정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당일날 복습 못했다. 그러면 그 줄을 넘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당일날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수업은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든 어떻게 수업을 듣든 간에 수업 시간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수업이 별표 하나잖아요. 복습이 별표 3개라고 그랬죠. 요거는 10개짜리예요. 별표 10개짜리. 온라인으로 혼자 수업을 듣더라도 혼자서 대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대답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 건데 이게 휘발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세법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머릿속에 탁 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머릿속에 탁 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은 걸 물어봐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갑자기 퀴즈를 내기도 하고 상식적인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많은 질문을 할 텐데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분들도 대답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딱 했어. 근데 내가 대답한 게 맞았어. 기분이 좋아지면서 무슨 이상한 호르몬 같은 게 확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게 딱 머리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한 3년 가요. 내가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딱 했는데 그게 맞으면 그게 머릿속에 딱 각인되면서 3년 간다니까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라니까요. 좋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딱 질문했어요. 근데 대답을 딱 했어요. 근데 틀렸어. 창피하죠? 틀렸어. 그러면 그거는 평생 가요. 막 각인돼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창피하면서 머릿속에 딱 각인되면서 평생 간다니까. 세법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각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답을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답을 잘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도 같은 건데 수업 시간에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하더라도 막 대답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아시겠죠? 하면 지금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죠? 그럼 대답하시고 또 어떤 구체적인 질문하도 그거에 대한 답을 맞든 틀리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아니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요. 맞으면 3년 가고 틀려도 평생 가기 때문에 무조건 대답을 한다. 무조건 대답을 한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표 10개짜리.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은 원칙이 있어요. 수업을 딱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질문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현장 강의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질문하면 되는 거고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은 학원 게시판도 있는데 제가 카페가 따로 있어요. 지금 이제 다음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 카페 있어요. 그래서 김문철에서 세법 산발이 지금 나옵니다. 다음 카페에 제 이름을 치시면 세법 산발이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은 수업 듣자마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좀 뭐지? 해서 바로 질문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꼭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할 것. 바로바로 그냥 수업 듣자마자 바로 질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또는 전수미 세무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 딱 듣고서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탁 하면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듣자마자 난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탁 질문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제가 대답을 해준다 할지라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질문은 꼭 한번 깊이 복습한 후에 질문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 후에 질문할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S별로 중요하지 않다. 수업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업 잘 들으셔야 된다. 필기가 좀 필요한데 필기 노트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필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필기 노트 사지 마시고 혼자서 필기하시면 되고요. 필기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본인 글씨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필기 노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기 노트가 따로 교재로 따로 있어요. 비싸지 않게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기 노트 구입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복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또 나중에 몇 회독 반복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복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날아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된다. 그렇죠? 수업들은 당일날 복습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수업 시간에 최소한 60에서 70% 시간은 투자해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 대답 잘 하셔야 된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은 꼭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질문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저를 괴롭히세요. 저를 괴롭히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합격을 합니다. 저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빨리빨리 합격하게 되면 저도 엄청 보람을 느끼니까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바로 하지 마시고 꼭 복습한 다음에 하자. 직접 저 보고 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죠? 카페를 이용해 가지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이 공부가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체력이 또 딸리게 되거든요. 우리 이미 한창 때는 지났잖아요. 고등학교 때가 한창 때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뭐 한 세 시간, 4시간씩 자더라도 막 걱정이 없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공부량이 많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체력 관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도 잠깐 좀 해드릴게요. 체력 관리. 그리고 이게 세법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력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체력이 돼야지만 이게 우리가 버틸 수가 있거든요. 뭐 한 두세 달 공부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2차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동차로 끝낸다고 할지라도 1년 8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차하고 2차 동차까지 생각을 하시면 최소 1년 6개월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유예를 하게 되면 2년 6개월이 되는 거고요. 아까 뭐 장수생 되면 더 길게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무튼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이게 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이거 옛날 말이에요. 지금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죽어요. 안 돼요. 못 따라가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는 유치원 때부터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쌓아왔던 그런 공부들을 고등학교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와서 난생 처음 보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탐구나 여러 가지 과목들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다 공부해왔던 것들을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 거고, 난생 처음 공부하는 건 없죠. 근데 이거는 난생 처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법은. 그런데 내용이 엄청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내용 어렵고 난생 처음 공부하는 거, 이거를 잠을 안 자면서 막 공부한다 고등학교 때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는 정말 집중을 진짜 엄청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시간이 중요한, 물론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저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몰입해서 집중해야지만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맹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건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맹한 상태에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공부 뭐 쉬운 공부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뭐 세무사하게 해요. 쉬운 공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맹한 상태로 해서 책을 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주무세요. 차라리 그냥 그럴 거면. 그렇게 맹한 상태로 있으면 몸만 피곤해요.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체력 관리가 필수. 그러면 체력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수면 시간입니다. 잠 막 3-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는 거 좀 비추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몰입이 안 됩니다. 피곤해가지고 안 돼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충분히 주무시는데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체력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도 최소 6시간. 난 체력이 딸려가지고 공부 못할 것 같아. 잠을 좀 많이 자셔야 됩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눈 떠 있는 시간에 더 집중을 하시면 돼요. 저희 와이프도 회계사예요. 저 CC였거든요. CC여가지고 같이 공부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와이프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또 평소에 운동도 안 해가지고 체력이 많이 딸렸어요. 그래서 8시간을 자지 않으면은 7시간을 자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친구였으니까 8시간은 자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간씩 꾸준히 잤어. 저는 이제 좀 평소에 운동도 한 게 있으니까 6시간이면 됐는데 8시간은 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 1시간 좀 덜 잤다고 하루 종일 해롱해롱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막 짜증 나는 거죠. 좀 체력이 안 되면은 8시간까지. 8시간 넘어가는 건 그건 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 9시간, 10시간,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나사가 빠진 사람이고요. 최대 8시간, 최소 6시간, 최소 6시간 이상. 아무리 체력이 된다 할지라도 8시간 넘어가는 건 좀 많은 것 같고 최대. 그래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자.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왜냐? 해롱해롱 된 상태에서는 이 공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 어려운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엄청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한두 달 확 땡겨가지고 공부해가 되는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 레이스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는 체력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운동하는 시간이 별로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뭐 헬스장을 끊어서 하는 이런 것까지 바라진 않은데 일단은 남자든 여자든 저녁에 뭐 줄넘기를 좀 괜찮습니다. 줄넘기를 좀 한다든지 제자들 중에서도 운동하는데 줄넘기 많이들 하더라고요.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우리 왔다 갔다 할 때 그 건물 같은 거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 오르기 있죠. 운동 많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줄넘기라든 거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막 무슨 헬스장 뭐 굳이 그런 거 안 다녀도 계단이라든 줄넘기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제자들 중에서 요가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많이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명상 시간에도 좀 확 좀 풀리기도 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막 엄청 힘든 운동이 아니라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계단 줄넘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 마지막에 버틸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진짜 막 지쳐 막 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평소에 계속 하셔야지만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라든지 줄넘기, 요가 이런 간단한 운동들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슬럼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중간에 슬럼프가 많이 옵니다. 내가 될까? 내가 괜히 공부 시작했나? 지금 해가지고 내용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다들 있거든요. 합격자들도 중간중간에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는데 이거를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슬럼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좀 취해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1년 반 동안 쉬지도 않고 끝까지 간다. 이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힘들거든요. 슬럼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좀 휴식 시간 이거 있죠. 휴식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점점 이제 달릴 때는 초반에는요. 제가 추천하는 건 주중에 하루 정도 하고 주말에 하루 정도를 하루를 완전히 쉬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무사 또는 회계사 수험생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하루를 온전히 쉬는 날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루를 온전히 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쉬고 책을 딱 보려고 하면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루를 완전히 쉬면 안 됩니다. 쉬더라도 좀 이렇게 약간 걸쳐서 예를 들면은 주중에 휴식을 취하는데 주중에 뭐 예를 들면 수요일 정도에 저녁에 매일매일마다 11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6시까지만 딱 공부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뭐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뭐 좀 쉬는 거죠. 내가 뭐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 같은 건 별로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한번 빠지면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게 조절할 수 있다면 딱 그때만 잠깐 쉬면서 뭐 유튜브 뭐 드라마를 좀 본다든지 그때 영화를 좀 본다든지 딱 수요일 날 저녁에 이때 수요일 날 저녁에만 쉬는 겁니다. 저녁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쉬어주고 푹 릴렉스하게 쉬어주고 그 다음에 주말에 뭐 예를 들면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말에 또 토요일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 저녁에 좀 푹 쉬어주고 그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좀 늦잠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인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막 공부하고 또 주말에도 계속 공부하고 지금은 직장인들은 대단한 어떤 정신력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별도로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하는 거니까 지금 100%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공부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슬럼프 관리를 좀 하시면서 해야 된다. 일요일은 좀 늦잠 자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늦잠을 자는 겁니다. 꼭 늦잠을 자는 거예요. 좀 늦게 이렇게 이날만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날만큼은 좀 푹 자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푹 자고 이렇게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나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때 저녁에 간단하게 반주로 한두 잔 이제 음주 가무를 즐기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합격할 때까지는 술 좋아하시더라도 간단하게 한두 잔 하는데 뭐 술 좋아하시는 분 저도 술 좋아했거든요. 주중에 주말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식으로만 하면서 슬럼프 관리 휴식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날이 가까우면서 이제 한 넉 달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중에 쉬는 건 이제 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말에 쉬면서 일요일에 늦잠 자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두 달 남았어요. 한두 달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쉬긴 쉬어야 돼요. 주말에 하루 정도는 쉬고 일요일 날에 이제 늦잠 자는 거에서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막 가면서 점점 해서 마지막에 시험장 가서 모든 걸 다 풀어내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이제 세법 수업을 이제 쭉 들을 텐데 세법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제가 또 권장하는 건 뭐냐면 물론 세법 수업 듣고 그걸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벅차요. 양이 엄청 많거든요. 시간이 이제 벅찬데 그래도 추천하는 거 이 세법을 듣는다는 거는 재무회계 즉 중급회계 하고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수업을 듣고서 세법 듣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그걸 듣고서 이걸 들어야 되는 거고요. 순서상. 그래서 그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수업을 들었을 텐데 걔네들도 어떻게든 간에 하루에 세법을 쭉 공부하는 세법 수업 기간 동안에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는 계속 누적으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죠. 이것도 세법 수업할 때 재무회계라든지 원가회계 공부했던 걸 아예 또 안 봐버리면은 세법 수업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하고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누적 진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거 힘들겠지만 이거 해내는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세법 수업 기간 동안에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복습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하고 복습은요.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재무회계 복습은 요거 이제 복습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2회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부하고서 세법을 들을 거니까 재무회계 복습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진도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매일매일마다 1시간씩 진도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쭉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면서 이제 진도표 만들어가지고 세법 수업 기간 동안에 재무회계도 한번 복습이 끝나는 걸로. 원가관리회계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원가관리회계는 감을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매일매일마다 챕터별로 한 문제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은 1챕터에서 예를 들면 15챕터까지 있다. 15장까지 있다. 원가관리회계가. 그러면 오늘은 1장에서 한 문제 그냥 푸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 그 교재마다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장에서 한 문제. 그래서 그 다음 날은 3장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15일 되면은 15장까지 다 문제씩 풀었잖아요. 그럼 16일째에 다시 또 1장에서 한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각 장별로 한 문제씩만 푸는 거예요. 매일마다 각 장별로 한 문제씩 푸는 겁니다.
그죠? 이 원가 관리에게는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감을 쭉 유지해가지고 세법 끝날 때까지 원가 관리에게를 1장부터 15장까지 그럼 몇 번 정도 이렇게 쭉 보겠죠.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풀 거예요. 감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세법 기본 과정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심화 과정 또 들어갈 때 그때 가서 또 본격적으로 재무회계, 원가 관리회계, 세법 본격적 수업을 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객관식 수업도 들어가고 전체 이제 수업 진행이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 심화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에 그동안 이제 감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심화 과정에 또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또 확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법 수업 기간 동안에 재무회계하고 원가 회계 복습도 같이 좀 병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사람이 동참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어떻게 세무회사 세무사심에서 세법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해야 되고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법인세부터 해가지고 수업 진행할 거거든요. 법인세, 속세, 부가가치세 이런 순서로 수업은 진행을 할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법인세 내용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